안녕하세요. 깐드넷입니다. 축구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D 맥스로 축구공을 모델링을 했는데, 모델링 하면서 예전 어린 시절에 시골 동네에서 축구 경기를 했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축구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현재 국가대표 2020 사우디가 1월 26일 일요일날 밤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앞전에 호주하고는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어쨌든 그 축구 역사에 있어서 장 지로두라는 사람의 말을 좀 빌으면 축구는 최고의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놀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축구공으로 노는 놀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구공은 둥글죠. 그래서 지구도 둥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둥근 공은 굉장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주고 또 완전체의 형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장 지로두는 스포츠에 대해서, 특히 축구에 대해서 인간이 창조한 모든 위대한 놀이들은 공을 이용하는 놀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은 생명의 법칙과는 전혀 무관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공은 일시적으로 떨어진 운석처럼 지상에서 일종의 취해복권을 누린다. 축구팀은 11명 각각이 지닌 전략과 상상력으로 자립과 반동이라는 고유의 속성을 지닌 공에 원동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축구공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인류에 있어서 놀이와 더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에 의해서 월드컵에서 또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축구의 결과나 축구 경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 민족 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1970년대 브라질 월드컵에서 있었던 그 축구 전쟁, 축구 경기 이후에 축구 전쟁이죠. 그래서 1968년 축구 전쟁이 전조해서 엘살바도르하고 이제 온두라스 간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에 굉장히 이제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고 격렬해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면 월드컵에서 이제 시작된 이 축구에서 온두라스하고 이제 엘살바도르 간의 그 최종 라운드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경기에서 감정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국가 간에는 인구 문제라든가 국토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주민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축구에 의해서 이제 그 감정이 폭발이 됐고 굉장히 많은 또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축구로 인해서 전쟁 인명피해가 2천에서 6천 명, 상당히 많은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죠.
사실 뭐 축구 경기에서 이러한 그 축구로 인한 전쟁은 지금으로 보면 흑역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보면 그 축구를 그 연구한 학자가 최초의 학자가 있는데 요 사람이죠. 알프레드 바알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을 전공한 현대사를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운동과 축구 그리고 축구에 관한 어떤 토론이나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적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축구 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축구는 이제 영국이 굉장히 이제 그 원조죠. 그래서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구는 인류가 나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놀이이긴 한데 영국에서 이제 축구가 정착이 되고 발달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에서도 초기에 축구는 체계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규칙이라든가 어떤 운동장의 크기, 뭐 선수의 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영국의 사립 학교에서 이제 축구가 조금씩 정착이 되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까지 보급하는 그런 어떤 전 발판이 됐던 그런 국가가 이제 영국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수세기 전부터 다양한 국기가 이제 그 놀이로 즐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기는 이제 배구라든가 축구, 핸드볼과 축구는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상당히 동네에서 많이 그 즐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184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이런 구기 종목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놀이로서 사용이 됐고, 영국에서는 이제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대대적인 변혁을 겪게 되고 구기의 놀이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내부에서 근대 축구로 이렇게 발달되고 탄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축구는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회계층이 즐기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전 세계의 어떤 축제의 그런 현상으로 지금 되어. 축구공은 이제 물론 이제 영국에서 아주 굉장히 발달이 됐지만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늦게 축구가 이제 도입이 되고 즐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의 경기에 있어서는 축구공을 이제 술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19세기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19세기까지는 브르타뉴와 이제 피카르디 지방에서 성행했던 경기가 공업화 이전에 농촌 사회에서 행해졌던 공동 의식을 갖는데 이 축구 놀이도 굉장히 기여를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농촌 시절 예전에는 이제 품앗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차기가 전통적인 그런 놀이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중세 영국에서도 이제 대중이 공놀이 할 때 공차기를 했었습니다. 영국 그러면 이제 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의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에 그 등장하는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이 추잡한 공차는 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는 아무래도 영국이 축구의 원조
이지만 상당히 이제 그 안 좋게 보는 그런 말투이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이탈리아 볼로냐와 이제 피렌체에서도 공을 발로 차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퀵호텔 카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부활절 날 이제 요 축구 경기가 이루어졌고, 공을 차면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축구가 영국에서 이제 그 발달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토머스 아놀드라는 사람인데, 이 토머스 아놀드는 이제 사립 중 고등학교 운동 경기를 이제 최초로 도입한 그런 사람이 되겠고, 공놀이를 이제 근대 축구로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발로만 차는 거하고 럭비와 어떤 풋볼, 손으로 잡고 뛰거나 또 발로 같이 차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1845년경에 축구 협회가 창설이 되는데, 이 당시부터 이제 그 축구 협회, 풋볼 어소시에이션에서 FA가 이제 창설이 되고, 럭비 풋볼 연합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48년에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드리블을 이제 포함한 축구 규칙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격렬한 그런 운동 놀이였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체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부딪혀서 힘으로 경기를 하는 그런 격렬한 운동 놀이였죠.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규칙을 만들고, 격렬한 운동에서 조금 기교를 부리는 운동으로 이제 조금씩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스포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경기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70년대부터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그 영국인들이 이제 나가면서 축구를 전파하게 되겠고, 이 축구는 이제 유럽 대륙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즐기게 되게 됩니다. 영국인들이 아까 얘기한 그 축구 협회를 이제 설립하고 경기를 주최하면서 국가 연맹들도 이제 정비가 되면서 이제 축구 경기가 대중화되고 확장되면서 세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49년에는 인터넷에서 이제 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에 이 새로운 형태의 축구는 이제 드리블링 게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구 협회에서 그 축구와 손을 같이 쓸 수 있는 럭비 연합, 풋볼 연합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57년에 영국 최초의 아마추어 클럽인 셰필드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셰필드 클럽이. 그리고 이때 이제 창립된 클럽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많은 클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럽과 클럽 간의 그런 이제 경기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2년에는 최초의 프로클럽인 나츠 카운티 이건 창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10월 26일에는 런던 프리메이슨스 태번에 모인 런던 클럽들이 또 축구협회를 구성하고 드리블링 게임을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렇게 럭비와 이제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71년에 최초의 영국컵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컵들이 탄생하고 월드컵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편적인 것의 일정 부분을 이제 가한 축구의 단순한 규칙은 축구의 본질을 규정하게 되고, 선구자들은 축구의 특색을 보존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죠. 특색이라고 하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기술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연습은 축구의 실제를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72년에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FA 랑스타프의 후원을 받아서 르하브르 실질적인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 풋볼이 이제 시작되는 르하브르 스포츠 클럽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설립을 하죠. 그래서 그레스고에서 최초의 국제 축구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이 이제 경기를 이루게 되고, 1879년 파리 풋볼 클럽이 이제 창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81년에 보르도에 지롱댕 창립이 되고, 프랑스의 이제 레이싱 클럽 1882년에 창립이 되고, 또 그 이듬해에는 프랑스 스타디움이 이제 건설되게 됩니다. 1882년 12월 6일에는 맨체스터에서 국제협의회가 개최되고,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되는 주요 규칙들이 이제 공인이 되고, 1885년 영국 프로 선수권전과 최초의 프로리그인 풋볼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듬해 영국인들이 이제 경기 규칙을 관리하는 기구인 국제평의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87년 최초의 프랑스 연맹인 USFSA 프랑스 스포츠 운동 단체 연맹이 창립되고, 1891년에 파리에 2개의 어소시에이션 풋볼 클럽이 창설됩니다. 1891년 파리에 2개의 어소시에이션 풋볼 클럽이 창립이 됩니다. 하나는 화이트 로버츠 클럽이고, 또 하나는 옛날 고든 풋볼 클럽이 스탠다드 아슬레틱 클럽으로 이제 되면서 최초로 클럽 간의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이듬해 전원 프랑스 선수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클럽인 클럽 프랑스에 창립이 됩니다. 이때 이제 샤프탈과 장송드 사이에 그 졸업생들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893년에 파리 지역의 어소시에이션 풋볼 클럽인 USFSA에 가입이 이제 허가가 되고, 94년 4월까지 USFSA가 주최한 최초의 프랑스 축구 선수권전이 열리게 됩니다. 파리의 지역의 6개의 클럽들이 참여해서 4주간 경합을 벌인 결과 스탠다드 아슬레틱 클럽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 11월에 클럽 프랑스가 프랑스 선수권전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8년에 폴 미쇼 박사가 FGSPF 프랑스 체육 운동 경기 선도 연맹을 만들게 되고, 그 이듬해에 르하브르 아슬레틱 클럽이 지방 클럽으로서는 최초로 선수권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1년 4월 14일에 뱅센의 경기장에서 FGSPF가 주최한 최초의 토너먼트가 열리게 되고, 1902년 유럽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가
빈에서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헝가리가 대결했죠. 그리고 1904년 5월에 파리에서 피파가 창설이 됩니다. 영국은 이제 1906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1906년 11월 1일 파르크대 프랑스 경기장에서 영국과 경기를 하게 되는 최초의 대영국전이죠. 프랑스 팀이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1912년 올림픽에서 축구가 최초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됩니다. 스톡홀름 올림픽이었죠. 그래서 1917년 1월 15일 미쇼 박사와 앙리 둘로네의 이제 노력이 힘입어서 프랑스컵이 탄생이 됩니다. 샤를 시몬컵이라고 합니다. 그 이듬해 5월 5일 40개 클럽이 이제 참여해서 파리에서 이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제1회 프랑스컵 결승전에서 팡테이 리옹을 꺾게 되는 그런 경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7일에 프랑스 축구연맹이 이제 창설이 되고 21년 5월 5일 퍼싱 스타디움에서 프랑스가 영국에서 승리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 5월 8일 콜롬부에서 가스통 두메르그 대통령이 바르세유 선수들에게 이제 우스컵을 수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최초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이제 결승전에 이때 참석을 해서 굉장히 이제 공식화되는 국가적인 행사가 됩니다. 1929년 최초 이제 후원자인 클럽들이 창설되고 같은 해에 5월 17일 프랑스에서 피파가 최초의 세계 선수권전 개최를 결정하고 장 피에르 푸조가 유수의 클럽들만에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FC 소쇼를 창립합니다. FC 소쇼라고 컵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930년 우루과이에서 13개국이 이제 쟁탈전을 벌인 최초의 월드컵. 이때는 이제 우루과이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 1932년 1월 17일 프랑스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도입이 됩니다. 그 이듬해까지 프랑스 프로 선수권전이 창설이 되고 1955년 프랑스컵 결승전이 최초로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956년 UEFA가 유럽 클럽 선수권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각국 선수권전에서 우승한 팀이 이제 이때 참가를 하게 됩니다. 1958년에 최초로 도시컵, 1972년부터는 이제 이 도시컵이 UEFA 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1960년 최초의 세계 클럽 컵인 초기의 유럽 선수권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듬해에 1961년 선수들의 조합인 UNFP 전국 프로 축구 선수 연합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서 69년까지 프랑스 선수들의 유니폼이 이제 최초로 광고가 실리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2년 UNFP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최초의 축구 선수 파업이 있었고 BC의 국가축구협회가 이때 창설이 됩니다.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참가가 거부되는 운동이 이때 있었고 1982년 유럽 여자 축구 선수권이 이때 창설이 되고요. 1984년 6월 27일 프랑스가 이제 유럽 선수권을 차지하게 되고 같은 해에 8월 11일 로스안젤레스 올림픽에서 최초로 프랑스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 각 주요 도시마다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었고 당시 저는 이제 울산에 그때 있었는데 울산에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구경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2002년 피파 월드컵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20개 도시에서 20개 경기가 있었고 선수단은 32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때 우승은 브라질이 했고
한국은 4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